자, 기본적으로 파일들의 관리는요,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하이퍼링크. 두 번째, 첨부 파일입니다. 하이퍼링크와 첨부 파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안에, 내 PC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는 탐색기를 통해 가보면 뭐가 있어요? 각 파일들만의 혹은 각 폴더들만의 이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땡땡, 폴더 이름 땡땡, 뭐 땡땡, 뭐 땡땡, 뭐 땡땡, 그 파일, 뭐 어떤 폴더 이렇게 경로들이 있어요. 이 경로들이 쓰여지고 내가 클릭했을 때 그 경로를 따라가서 원본이 열린다.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첨부는 내 PC 어딘가에 파일이 있겠죠. 얘가 복제가 돼요. 복제가 돼서 내 문서에 탁 붙는 건 첨부입니다. 두 가지 차이 아시겠죠? 두 가지가 내용적으로 다르지만 내가 쓸 때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무언가 내가 계속 버전 관리를 하고 원본을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로 문서를 연결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한번 박아놓으면 얘는 계속 변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신청서, 뭐 양식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첨부로 관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지를 선택하고 홈에 가시면 링크라고 있습니다. 링크.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하이퍼링크나 첨부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경로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도 연결할 수 있고요. 폴더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싱크와이즈 문서 그리고 오피스 문서는 각각의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지구본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면 한글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또한 하나의 가지에 여러 개의 파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클릭했을 때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첨부는 복제가 돼서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을 해보면 우측에 메뉴가 또 나오고 여기에서 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폴더는 안 되고 무조건 하나의 파일만 가능해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우측에 나타나고 어떻게 표시가 돼요? 클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첨부를 거는 순간 내 PC에 있는 자료와 저는 무관하게 내 문서에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료들을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워크숍을 하는데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싱크와이즈 문서가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내 기억성을 더듬어서 가서 여기에 있나? 여기 없네? 여기였나? 이렇게 일일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번 설정해 놓으면 체육 활동에 관한 자료는 얘를 클릭하면 연결이 돼. 이렇게 바로 클릭으로 해당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클릭하면 그 자료, 클릭하면 그 자료 쉽게 내가 찾을 수 있겠죠. 일일이 내가 폴더를 정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자, 하이퍼링크는요 조금 더 쉽게 연결이 가능해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하냐? 단순하게 보세요. 드래그해서 드랍 해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도 드래그해서 드랍 이렇게. 혹은 인터넷 주소는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거 찾잖아요. 인터넷 주소는 주소 앞에 부분 있죠. 여기를 드래그해서 드랍 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이해되셨죠?
꼭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더, 그 하이퍼링크 메뉴를 꼭 활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드랍 두 개도 세 개도 다 가능해요. 쉽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하이퍼링크 편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협업 말고요. 아까 만들었던 우리 로컬 문서를 통해서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연습이니까 편하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되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도 정리하고 보시는 것처럼 막 의견도 취합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이 데드라인이 없으면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세워라 내워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일이 해결되더라도 혹은 무언가 마치더라도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세워라 내워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분장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라는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데드라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일정 대 일정. 내용은요, 가지를 선택하신 후에 이 일정에 있는 시계 모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창이 나타납니다. 자, 종류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일,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메모로 되어 있어요. 전일은 무슨 뜻이냐? 전체 일정이에요. 예를 들어 7일부터 10일까지 휴가, 12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 뭐 이런 전체 일정들이 있는 어떤 업무들은 전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약속은 그날 몇 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24일 1시 마스터과정 성수라는 약속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메모는 내가 그날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맵 형태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따가 플래너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가 종류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변경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시계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장작패기를 선택을 하고 일정의 시계 모양을 눌러서 일정 창을 확인한 후에 시작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시작일을 눌러서 날짜를 선택, 종료일도 변경하고 싶으면 종료일을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시계 모양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분장을 받은 사람은 이 일정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마우스를 올려서 24일까지구나. 그럼 내가 그 24일까지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일정을 몇 번 넣었죠? 2번 넣었죠? 맞아요? 일정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일정을 2개 넣었는데 왜 표시는 4개일까요? 무슨 뜻이냐? 자식들에게 일정이 있으면 부모는 따로 일정을 만들지 않아도 자식들의 일정을 아우르는 일정이 생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체육 활동은 언제죠? 24일입니다. 장작패기는 언제예요? 29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24일부터 마지막엔 30일까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의 일정을 아우르는 일정이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일정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계 모양을 눌러주면 아까와 동일한 창이 나오고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클릭하면요. 부모는 선택이 안 돼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뭐만 가능해요? 시작일만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다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뒤로 미뤄졌어요. 한 달 뒤로 미뤄졌다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요 간격들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내가 이 일정들을 하나 한 달, 하나 한 달, 하나 한 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눌러서 시작에만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변경된 만큼 다 알아서 슉슉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일정을 넣어보세요. 가지에다 일정을 넣어보시고요. 부모들도 혹시 취합돼서 혹은 이렇게 한꺼번에 변동이 되는지까지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일정 잘 들어가나요? 부모 변경하면 다 변경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해당 일정을 넣어서 그 일이 언제까지야 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서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잘하셨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일정을 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로 그 일정이 표시되어 있는 그 시계 모양에 가야 돼요. 그래야 호버링에서 내용이 탁 나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보기에 가시면 필터 옆에 일정 표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놓으면 아래쪽에 일정이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럼 조금 더 쉽게 그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돼서 그 일을 좀 했어.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내일 또 왔더니 그 일을 내가 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를 클릭해 보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달성률이라고 있어요. 얘를 제가 이렇게 올려주거나 바를 바꿔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칠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색칠이요. 세세하게 1단이라든지 10단이랑 칠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등분돼서 25, 50, 75, 100으로 칠해지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시각화로 해놓으면 내가 이 일을 영어로 했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걸 먼저 하거나 이걸 마무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성률은 부모들은 아울러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다 75%이 돼 있다고 얘가 다 칠해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모든 일들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칠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일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 이런 것들을 이 달성률 표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맵으로 이렇게 일정 표시를 해서 그 일정들을 알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요걸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생성이 돼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겐트 차트 형태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체육 활동은 언제고 장작 폐기는 언제인지, 그래서 전체 일정이 언제인지 이 안에서 파악도 가능하고요. 막대기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처럼 일정 창이 나와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혹은 막대기의 앞쪽이나 뒤쪽을 드래그하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앞과 뒤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그리고 면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겐트 차트 안에서도 일정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겐트 차트 안에서 달성률은 빗금으로 표시가 돼요. 빗금이 쳐졌다는 얘기는 이만큼 달성되었구나 라는 내용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저번에 엑셀을